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오랜만에 저는 이분을 또 인터뷰하는 것 같아서 매우 반가운데요.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또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계속 나와주실 거죠? 아, 부탁을 하셨으니까. 네, 여기서 이제 또 우리 예정도 있고 하니까. 예, 그렇죠? 찍고. 자, 오늘 우리 유 본부장님과 함께 미국 주식 이야기를 또 아주 깊은 분석을 하나씩 좀 열어볼 텐데 네. 제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미국 투자 비중은 높게. 네. 지금 최근에 뭐 조정이 있었던 건 필요했던 조정이고 선택과 집중의 기회다라는 결론을 일단 내려주셨어요. 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미국 증시에 대해서 또 특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AI 관련 IT 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왔었고 네. 시장이 정말 좋았어요. 저희 고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품 가입하셨던 분들은 올해 1, 2월이 정말 아주 뭐 달달하다 못해 폭발적인 입꼬리가 귀에 걸려 있으시겠군요. 네, 수익률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금 해외 주식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데 네. 아직 많이 들어오신 건 아니에요. 제가 계산하기에는 글쎄요, 뭐 국내 주식 대비해서 미국 주식 하는 비중이 아직까지 두 자릿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직도 한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훨씬 작다라고 네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많이들 오세요. 예, 특히 지난 2달 동안에 자금이 빠르게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데, 네. 근데 너무 많이 올라 있는데 들어오시면 어떻게 보면 또 2022년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3월 달, 4월 달, 5월 달 뭐 3, 4, 5월 한 2, 3개월 정도는 좀 쉬어가 줄 수 있는 타이밍이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뭐 엔비디아라든지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이틀 연속으로 지금 제법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또 다들 걱정을 하실지 모르겠어서 저희는 이게 정말 좋은 기회고 해외 투자 특히 앞으로 좀 장기적인 미래를 봤었을 때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 연간 두 자릿수의 복리 수익률을 창출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앞으로 뭐 부탁하셨으니까 제가 2주에 한 번씩 올 텐데 네. 전체적인 큰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주에 한 번씩 우리 또 유동호 본부장님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가 또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 미국 주식의 이제 찐 전문가라고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오늘도 하나씩 좀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지금 현재 고용부터 좀 분석을 해주실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이게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2년 전, 한 1년 반 전이죠. 네. 그러니까 2022년 3, 4분기, 4, 4분기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냐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 이 걱정들을 참 많이 하셨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2023년에 경기 침체 올 것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2년 동안에는 오지 않을 거다. 최소.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올해 10월까지겠죠.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지연될 거다.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지금부터도 2년 동안에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짚어보려고 하는 부분은 경기 침체가 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이 되거나 또는 또 다른 부분 지금 왜 증시가 이렇게 AI 위주로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생산성이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오거나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짚어보는 이 고용 지표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번에 나온 이 숫자들은 상당히 저희는 만족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만족스럽냐면은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신규로서의 고용은 일어나고 있고요. 반면에 인건비라든지 비용이 올라가는 수준은 과거만큼 아주 높지 않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수준은 둔화가 되고 반면에 경기 침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고 따라서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실업률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3.7% 예상을 했는데 3.9%가 나왔습니다. 이건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인데요. 4.3%가 나오면서 예상치 4.4% 살짝 하회했습니다. 자, 요 숫자만 보고 있으면은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건 좀 아주 적절한 수준이다. 그래서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덜하면서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서는 6월에도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6월에 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숫자를 한번 보시죠. 뭐 이게 이제 신규 고용이었는데 예상치 20만이었는데 27만 5천 명이 나왔고요. 이런 숫자들이 복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IT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게끔 만들었고 지수 자체도 좀 쉬어가게끔 만드는 그런 환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용 쪽에 있어서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이제 저희가 숫자적으로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결론을 일단 내려드릴 건데 이어서는 달러 그리고 국채금리의 현재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좀 보겠습니다. 네. 달러가 좀 고전 대비해서 조금은 좀 다운됐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보고 있으면은요. 여태까지는 그냥 주구장창 미국의 나스닥과 AI, IT 업종만 올라가는 네. 그것이 주도를 했었고 또 우리나라도 따라서 이제 그런 모습을 쫓아가는 거였고요. 그래도 또 달러가 강세 위주가 자꾸 나오니까 즉 금리가 잘 안 떨어지고 네. 미 연준이 금리 떨어뜨리는 속도가 더뎌질 거라는 걱정을 하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지 않았었죠. 그리고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에 차트 동그라미 그려드린 부분을 올려주시면은 여기 나왔듯이 최근 들어서 그죠? 2월 이후에 보시면은 달러가 105 수준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 이제 103 밑으로 떨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또 10년 국채 금리도 4.3% 이상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 4%대 초반 4.1% 정도 수준으로 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시장의 흐름에는 좀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흥국 시장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저께 보시면은 이제 중국 시장이 뭐 물론 양호가 끝나면서 어쨌든 기대감에 있어서 올라왔기도 하겠지만 또 너무 많이 빠져서 올라왔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신흥국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달러 추세가 이렇게 이제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미 연준이 올해 최소 2번에서 4차례 정도 금리를 내려준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다른 국가와 미국의 금리의 격차가 줄어드는 구간에는 달러가 약세 추세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 아마 한 100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달러 지수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이제는 점차적인 절하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도 지금 4%대 초반이지만 아마도 올해 연말까지 3.5%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어쨌든 달러 지수나 금리나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데 뭐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어떤 위기 상황까지 연결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달러가 100 정도 수준 네. 그리고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약 한 3.5%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저희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금리 인하 스케줄을 보면은 5월은 일단 좀 확률이 내려가서 물 건너갔고 첫 번째 금리 인하를 6월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금리 인하도 중요한데 과연 첫 번째 금리 인하 때 어느 정도 폭으로 과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네. 시장 참여자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좀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올해 연초에 다들 이제 미 연준의 금리 기대감이 어느 정도였었냐면 최소 마이너스 1.25%에서 많이는 마이너스 1.75%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내릴 거다라는 기대를 많이 하셨었고요. 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만약 저게 일어나면 둘 중에 하나다. 뭐 하나는 너무 금리를 내려줄 필요가 없는데 많이 내려서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98년부터 2000년 1년 반에 그런 재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폭등장이 나올 수도 있다. 네. 또는 실질적으로 정말 펀디멘탈이 망가지고 있어서
금리를 너무너무 빨리 내려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반대로 간다. 경기 침체가 올해 안에 온다.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은 오히려 시장에는 좋지 않다. 예. 예측 불가능한 케이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 가지 숫자들을 확인했었을 때 생산성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고 또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고용 부분들도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는 내려주긴 내려주는데 올해 3차례 정도만 내려줄 거다. 그게 최대한 내려주는 거여야 된다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은 거의 이제 거기에 맞춰진 것 같고요. 지금 2달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6월 달에 금리를 내려줄 확률이 지금 거의 74% 정도 되죠. 73%. 그러니까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게 좀 많이 떨어졌을 때는 60%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제는 6월 달에 금리 내리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금 오늘 밤에 확인하실 거거든요. 예, 2월 달 숫자를. 그리고 3월 달 숫자를 한 번 더 확인하고 4월 달 숫자까지도 또 한 번 확인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마지막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이제 미 연준이 충분히 인플레이션 2%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려주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장이 좀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네. 그 이유는 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의 타이밍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5월 15일 날 확인되는 4월 달 숫자. 예, 그러니까 2번 더 남았죠. 2월 달에 3번 남았나? 아무튼 그걸 확인하고 나서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좀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6월 달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연말까지는 한 0.75% 그러니까 3차례 한번 내리고 쉬고 또 내리고 뭐 쉬고 내리고 뭐 이런 식의 25bp씩 3번을 예상하시는군요. 네, 그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데이터들을 쭉 봤고요. 이제 미국 증시가 과연 얼마나 언제까지 상승할까 이거를 우리가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들도 좀 확인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기술적인 부분인 건가요? 캡 핸들 차트와 매수 타이밍.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저희가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내용이고요. 자, 이 차트를 이제 올려드리면서, 정말 전문가들은 언제 매수를 하냐면 2023년 3월에 매수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거에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2022년의 차트 한번 보시면은 2022년 1월이 고점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계속 밀려 내려오다가 중간에 한번 튀었어요. 그때 이제 들어갔으면 한번 또 얻어맞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바닥을 잡은 게 2022년 10월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를 하셨다면 물타기 수준이었을 거고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아무도 투자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이제 뭐 2023년에 경기 침체 온다. 그러면서 뭐 나스닥이 7천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면서 네. 사람들이 다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2023년 3월에는 네. 완전히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국 주식 투자를 좀 많이들 못 하셨던 케이스.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못 탔다 하더라도 또 다시 완전한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 지금입니다, 사실. 지금이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 바닥 잡기 또는 뭐 바텀 피싱이라고 하는 거는 네. 상당히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힘들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2021년 말 2022년의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시기 있죠. 네. 예. 지금부터는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래서 앞으로 2년 길게는 제가 생각할 때는 3년 이상까지도 상당히 높은 폭의 상승을 미국 증시가 보일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기술적인 부분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펀디멘털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면은 사실 무섭거든요. 네, 저희가 언제까지 시간이 있죠? 저희는 이제 7시 약 13분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이제 그 컵앤들 차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네. 자, 우선 테크니컬하게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냐면 M7입니다, 사실. 7개 기업들이 먼저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만든 게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나온 게 S&P 500이었고요. 네. 그래서 S&P 500이 올해 연초에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때부터는 사야 된다. 그게 얼마 4,800이었어요. 지금 이제 5,100이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지지난주에 나스닥 전체가 똑같은 모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16,200포인트를 뚫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뚫을 때는 조금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변동성이 나타나는 거지만 이게 이제 뚫고 나면은 앞으로 여기서부터 얼마나 올라갈지는 저희는 최소 40%? 예, 이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이렇게 나와요. 네. 저희가 올해 연초에 S&P 500이 아마도 앞으로 2, 3년 안에 앞자리 수가 7을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자리가 뭔지 아시죠? 앞자리 지금 S&P 500이 5입니다. 5.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컵핸들 차트 고점을 탈환하고 난 이후에 S&P 500의 상승기를 보시면은 과거 1940년대부터 13번이 있었어요. 오, 많았네요. 네. 근데 이제 그 평균 값을 보시면은 다음 고점까지의 상승 개월로 보시면 평균 값이 45개월, 미디언 값은 33.5개월. 네. 그럼 몇 년이죠? 3년에서 4년이죠. 네. 예. 그리고 오름폭은 얼마가 나오느냐? 118% 또는 평균. 47.1%. 최소한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값. 예, 중간값. 그래서 요걸로 보시면은 앞으로 3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2년 반 동안 네. 얼마 나올 거냐? 47.1%다. 자, 그럼 요걸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7,088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근데 요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대세 상승장 상승폭인데 이걸 어디부터 계산하는 거냐면 2022년 10월부터 계산했었을 때 저점. 예. 그렇게 계산했었을 때는 얼마가 나오냐? 7,400포인트가 나옵니다. 요 두 개 평균 값을 내면은 7,250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이것만 보고 있으면 이건 뭐 그냥 통계잖아. 예. 이게 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뭐 과거에 다를 수도 있잖아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러면은 우선 단기적으로 한번 보자. 네. 예, 또 단기적인 통계는 이렇습니다. 작년 11월, 12월이 10% 이상 상승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많은 상승이고요. 이 상승이 나왔던 적이 과거 6번밖에 없었습니다. 7차례였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그 다음 해에 1월 달이 확률적으로 플러스였고, 네. 1, 4분기가 확률적으로 더 많이 플러스였고, 그런데 확률이 100%입니다. 네.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5,085는 넘는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100을 넘었었죠. 네. 예, 그래서 그 점 모습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연말까지 봤었을 때 19.5%니까 5,700을 볼 거다. 올해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1월, 2월이 굉장히 좋은 장이었잖아요. 그러면 1, 2월이 오르고 나면 확률적으로 10월, 2월 달까지 92.3%의 확률로서 네. 1950년대 이후에 얼마나 오르냐? 11% 오릅니다. 예, 평균적으로. 93% 정도면 뭐 네, 충분히 저희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계적인 부분은 이렇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이제부터는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자, 우리가 네. 네. 아니 기술적인 부분을 일단 봤을 때 저는 미국의 통계는 사실 믿거든요. 네. 예, 역사가 전통을 자랑하는 이제 미국 시장. 여러분 사대주의 아니고요. 네. 평균적으로 올랐던 것에 정말 반의 반 수준만 해도 국장보다는 더 솔직히 좋잖아요. 예, 여러분. 근데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 외에 과연 펀더멘탈적으로도 받쳐줄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 하나씩 보세요. 네. 먼저 인플레이션 쪽.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저 한국 좋게 보고 있어요. 국장도 좋다. 네. 아무튼 그것도 나중에 네.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3, 4%대잖아요. 네. 헤드라인이. 그럴 때는 이제 PER이 19배를 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가 얼마냐면 20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간 거죠. 그래서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미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2%대로 안정을 찾는다. 네. 라고 이제 시장이 수렴하게 되면은 PER이 얼마까지 가냐면 23배까지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역사상 그렇고요. 가장 좋은 PER 구간이 인플레이션 2에서 3% 사이입니다. 그게 이제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확연하게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된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한번 꼭지를 찍고 나면 이렇게 쭉 빠지는 기간이 나오잖아요. 이제 바닥을 다시 잡고 또 다시 올라가긴 합니다. 언제 이제 위기가 오냐면 다시 올라가는데 감당 못하는 수준까지 다시 올라갈 때는 이제 아주 큰 하락장이 시작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빠지고 감당 가능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올 경우에 이때는 계속 올라갑니다, 시장이. 그래서 보통 그런 구간이 과거에 평균적으로 얼마 동안 나왔었냐면 가장 짧았던 기간이 2년이고요. 가장 길었던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6개월 됐어요. 고점 찍고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 그 사이에 얼마나 올랐냐면 지금 40%대 중반 정도 올랐습니다. 50% 좀 못 미치게 올랐는데, 과거의 평균값은 최소 73%였고요. 가장 많이 올랐을 땐 123%였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펀더멘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2%대의 안정을 찾는다는 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여기 보시면은 이제 PER로 계산해서 해봤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20배인데 앞으로의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가정이 들어가야 돼요. 물론 경기 침체가 올해 안에 오거나 내년에 오면 끝나요. 그래서 시장을 빠져나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만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2년 동안 안 올 것 같다. 저희 판단상에서. 그러면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가정을 넣었었을 때 미국 S&P 500의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까? 앞으로 2년 동안에. 한 25% 정도 늘어난다. 지금 컨센서스가 이게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뭐 어쨌든 그냥 25%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25% 올라가는 이익만큼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PER이 빠질 거니까. 여기에 지금 PER 20배가 23배로 확대된다라고 계산했었을 때는 13%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걸 다 두 개를 다 더했었을 때 얼마가 나오냐? 7,148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충분히 물론 여기에 가정이 많이 들어가죠. 금리가 안정을 찾아야 되고 경기 침체가 안 와야 되고 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저희는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7,000포인트는 볼 거다. 앞으로 2년 동안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또 설명을 해주는 게 이 차트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는 거냐면 만약에 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끝이다. 그러면서 여태까지는 그랬으니까. 그걸 이제 통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이 통계가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0이라는 숫자가 요게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리를 처음으로 내리기 시작하는 것부터 이제 데이 1입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1년, 2년이에요. 근데 지금 차트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지금 이제 컬러별로 다른데 빨간색은 리세션이 온 거고. 리세션이 온 평균값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를 포함시켰던 거고 코로나를 제외시킨 게 중요하겠죠. 이겁니다. 하늘색. 얼마나 빠집니까? 자그마치 30% 이상 빠져요. 그래서 앞으로 2년 안에 그러니까 1년이나 2년 동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버리면 맞아요. 금리를 금리를 처음 내리기 시작했었을 때 던져야 돼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침체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안 왔다. 그러면 올해 위에 보시면 이 초록색 선과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풀 샘플 미디엄 값은 다 더했을 때는 얼마가 나오냐? 한 40% 올라요. 2년 동안에. 근데 리세션이 안 온다라는 걸 가정을 넣었을 때 50% 오릅니다. 그러면 지금 5,000이니까 7,500 가야죠. 경기 침체가 올 확률보다 안 올 확률이 높다라는 데이터들이 지금 더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맞습니다. 이제 이번에 11월에 대선도 있고 보통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는 계속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는 미국은 안 올 거야. 뭐 다른 전 세계 국가들이 해도 미국만은 안 올 거야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상으로도 이제 위쪽에 해당하는 쪽을 다들 전망을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겠죠.
뭐 1년 반 전에는 다들 온다고 했는데 경기 침체요? 예. 근데 온다고 했는데 사실 안 올 만한 데이터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고용도 안 깨지고 그리고 워낙에 뭐 돈도 열심히 잘 맞아요. 벌고 있고 해서 소비가 받쳐주고 네. 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너무나 다들 온다고 했는데 안 왔으니까 네. 틀렸는데 이번에는 다 안 온다고 하니까 틀리는 거 아니냐. 아.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네.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했던 이유 딱 하나. 장단기 금리차 역전. 네. 그 이외에는 제가 보는 데이터로서는 경기 침체가 올 게 없었어요. 근데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그리고 그 폭이 커지는데 경기 침체가 안 왔던 과거 사례도 있나요? 그 언제 오냐면 네. 보통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정상화되고 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 한 5, 6개월 뒤에 아. 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역전돼 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언제 다시 정상화가 되느냐. 그 역전이 지속돼야지 오히려 더 네,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네. 너무 빨리 내려버리는 케이스가 나올 때 그럼 단기 금리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장단기 금리차, 그러니까 3개월,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지금 마이너스 1.2 정도 돼요. 그러면 장기 금리가 계속 안 떨어지고 단기 금리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1.25% 내리면 이제 정상화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1.25%로 내리는 게 올해 다 해버렸다. 네. 그러면 이제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이 빨리 땡겨진다고 저는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정상을 찾았죠. 네. 그래서 아마 2년 동안에 1.25에서 1.5% 내려준다. 네.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정상화가 될 거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5, 6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아. 그렇다면 타이밍은 언제인지 대충 생각이 나죠. 근데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건 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현재에 끊어서 봤었을 때는 경기 침체의 확률은 저는 작년에 하도 그 경기 침체 온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20%대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속마음으로는 5%도 안 되는데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속 시원하게 5%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 그래서 지금 물가가 다들 지금 이제 주거비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헤드라인이 아직까지 3%대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3, 4%대에서 2, 3%대로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는 게 올해 이제 6월 되면 이제 완전히 확인이 될 거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PR이 올라갈 수 있다. 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주거비 부분은 저희는 사실 뭐 레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쫓아가는 지수라서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하지 않고 주거비를 빼면 벌써 이미 2%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주거비 레깅이 한 6개월, 3에서 6개월 정도를 보는. 사실 중요한 거는요. 요겁니다. 요렇게 교차점이 생기면 네네. 이게 뭐냐면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훅 빠졌고 네. 주거비는 쫓아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그러고 나서 한 몇 개월 뒤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네. 쭉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지금 주택 가격이 다시 올라가서 좀 걱정하시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안정을 찾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거비가 미치는 영향 자체는 요즘에 렌트 지수를 보시면 이미 벌써 마이너스 5%대라서 네. 저희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경기 침체가 오려고 하면 미국은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네. 결국은 민간 쪽에서 문제가 생겨야 돼요. 민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얘기하는 게 가계와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가계 부분이 제가 워낙 은행을 많이 분석을 과거 3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미국 은행이 망하는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수십 번 더 해드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그 SVB 은행이 작년에 망하긴 했지만 그거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그 asset liability mismatch라고 얘기해서 정부채를 들고 있었는데 망했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펀더멘탈적인 이슈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가계 부채 비율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가계 부채 비율을 보시면은 70%대예요. 그러면 과거 닷컴 버블이 일어났고 굉장히 강세장이 나왔던 시기와 비슷하지. 네.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7년, 8년에 93%, 100% 시대하고는 거리가 멀죠. 거의 20%포인트나 멉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GDP가 20% 정도 더 늘어야지 터질까 말까다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걱정하시지 말라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지금 가계 부분이 펀더멘털 튼튼하다라는 부분이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업들인데 네. 기업들을 보고 있으면은 물론 중소형 기업들은 좀 문제가 많아요. 여태까지 많은 숫자들이 나왔는데 부도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막 역대 최고다 이런 차트 많이 보셨죠? 근데 제가 이거 제발 보지 말라고 정말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부도 나는 기업의 수가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전체 부도 나는 기업의 부채의 규모가 더 중요하다. 그 그러니까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 전혀 얼마나 중요하지 많은 않다. 규모인지 그 금액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다들 많이들 얘기하는 게 그 상업용 부동산 쪽. 이거를 계산했었을 때 과거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의 숫자 대비해서 거의 10분의 1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는 펀더멘털 쪽으로 봤었을 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참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뭐 계속 나올 거니까 네. 경기 침체 안 오는 얘기로는 이제 좀 그만하고요. 꼭 오늘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네. 결국은 IT 산업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좀 할게요. IT. 예. 요거 IT는 다 다음 시간에 합시다. 어차피 하도 많은 사람들이 IT 하고 있는데 요거를 꼭 얘기해 드릴게요. 짧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해 드리는데 사실 이게 제가 운용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뭐죠? 자, 이게 뭐냐면 제가 한국 주식 분석하고 뭐 미국 주식 분석하고 전 세계 다 분석하면서 지금 30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제 이름 달고 운용을 한 지가 4년 반이 됐는데 네. 그 운용 철학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미국 투자하셔야 된다. 네. 첫째. 자, 미국 투자를 하시면 중간값이 나옵니다. 저기 S&P 500 보이시죠? 네. 그래서 약 지난 25년 동안에 뭐 약 3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S&P 500이 얼마나 올랐냐? 뭐 거의 5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연평균 값을 내 보시면은 저게 한 12% 정도 나옵니다. 10% 좀 넘어요. 10%가 넘는 숫자가 나와요.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밑에 회색선 선이 있죠. 네. 저게 excluding 10 best days입니다. 그래서 이 25년 Worst days라고 써 있는데요, 본부장님. best day. 밑에 회색선 밑에. 밑에.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5년 중에서 가장 장이 좋았던 10일 들고 있지 않았으면 네.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5%가 안 돼요. 네. 복리가. 그러니까 복리가 5%가 안 된다라는 것은 이 상승률의 차이가 거의 200%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예금해 놓은 수준보다 조금 높은 거죠. 그래서 S&P 500도 그렇게 매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막 난리가 날 때 들고 있으셨어야 되는 거죠. 지난 2022년도 그렇고 네. 코로나 터졌을 때도 그렇고 들고 있으셨어야 되는 거죠. 그냥 쭉 계속해서 분할 납입만 하셨으면 네. 연평균 12% 나왔다. 그렇죠. 예. 자,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12% 나오면 만족 안 하시거든요. 그것도 좀 그래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막 200% 올라가니까. 네. 자,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이루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위에 차트입니다. 위에. 맨 위에. 예, 맨 위에 있는 게 10 worst days예요. 네. 그러면 10일 가장 안 좋았던 때, 27년 정도 되는 기간 네. 동안에 그 10일 동안에 주식을 안 들고 있었으면 된다. 근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맞추냐 이거죠. 그죠? 10일인데 그 가장 안 좋은 10일인데 그게 25년 동안에 뭐 365일 곱하기 25 그 중에 이제 10일이라는 거죠. 네. 그 맞출 방법이 맞추죠.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국은 다들 얘기하는 게 막 아무것도 하지 말고 꾸준히. S&P 500이나 나스닥 100만 그냥 들고 가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이 10일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맞추려고 하냐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네. 저 10일이 들어가 있는 때가 언제냐면 네. 미국 증시가 아래부터 위로 빠지는 폭이 S&P 500이 30%가 넘는 때예요. 기간은 2년.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스테믹 리스크, 체계적 붕괴, 대세 하락장 이럴 때는 그 이 10일이 거의 8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만 빠져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차트로 보여드리면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요 긴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네. 요 구간에 빠져나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대세 하락장입니다. 네. 그것만 하면은 요렇게 빠졌던 거 다 상관없어요. 계속 들고 가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차트는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 온다.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는 30% 이상 빠진다. 네. 요 구간을 빠져나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복리가 얼마 나온다고요? 예, 3배. 네. 연복리 30%를 창출할 수도 있다. 물론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20%는 충분히 달성한다. 그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들고 가셔야 되는 게 맞고 네.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완전히 들어올 때는 네. 빠져나가 계셔야 되고 그걸 잡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아침에 이 30분 되는 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는데요. 아쉽게도 2주 뒤에 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만 보내드리도록 하겠는데 보내드리기 전에 또 아침에 오셨으니까 저희 주빌레 초콜릿을 또 선물로 하나 좀 마련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초콜릿 참 좋아하시고 이게 고급 초콜릿이거든요. 우리 네. 유 본부장님 오늘 아이고.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삼프로TV 제작진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기 전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이벤트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삼성선물에서 해외 선물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하나하나 보면은 늘 말씀드렸듯이 굵직합니다. 선물 계약 요즘에 정말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신규 고객이나 혹은 23년도 작년에 미거래 고객이라면 매월 200계약씩 총 4개월간 800계약의 수수료 무료로 거래를 가능하게 해드립니다. 만약 800계약을 모두 다 쓰신다면 6개월 동안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적용해 드리고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니고 6개월 동안 거래 내용이 없다 혹은 거래 내용이 있다. 죄송합니다. 있다. 실제로 거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3개월씩 자동 연장을 해드립니다. 최대 할인 혜택은 2025년까지 가능하고요. 미국, 일본, 홍콩 거래소 상품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배너에 나오는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고 투자 손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